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구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상승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2차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통화량과 수요 공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제가 분석하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보다는 통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른 물건 가격에 비해서 더 크게 상승합니다. 아파트는 1980년 이후 100배 이상 상승합니다. 1980년 이후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최소 10배는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은 200원에서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532%입니다. 음식 가격은 몇십 배 올랐지만 공산품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는 1980년대가 현재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가주거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분을 물가지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에 포함을 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값 상승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를 미국식으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기본 5% 이상입니다. 물가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게 상승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45년 동안 100배는 상승합니다. 물가는 5.3배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물가보다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출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집값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더 크게 상승합니다. 강남 여의도가 대표적이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집값은 아주 저렴했습니다. 2000년 이후 집값은 급등합니다. 2000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집값은 급등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전세제도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SIG 서울보증, HUG,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통화량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은 상승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통화량, 부동산 대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금액도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 부동산 대출 전세금, 전세대출, 기금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입니다. 2014년부터 기금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으로 전세대출은 크게 증가합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금리도 높고 한도도 낮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결국 전세 사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사라지면 수도권 집값은 하락합니다. 수도권의 1억 이하 주택을 급등시킨 주원인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소형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사기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의 한도를 대폭 낮춥니다. 공시가격의 150%까지 해주던 전세 보증을 126%로 낮춥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에서 한도 계산 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150%에서 140%로 인하하고 담보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줄입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이것을 제외해야 합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전세제도가 있고 기금대출, 전세보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금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에서 반공제를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이것은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한도 축소는 전세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은행 자체 대출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출과 은행채 발행 대출로 구분이 다시 되죠.
정책대출은 기금대출과 MBS 발행 대출로 또다시 구분이 됩니다. 기금재원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MBS 발행의 문제점은 인수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은 단순합니다. MBS를 발행해서 대출해줍니다. MBS 발행량이 많아지면 연준이 MBS를 매입해줍니다. 이것을 양적완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통화량, 부동산 대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보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모든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단 하나입니다.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매입했는데 개발이 되면 땅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